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사법부 판단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사법적 판단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정하는 과정이 선행됩니다. 두 번째는 확인된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률을 찾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확인된 사실관계에 해당 법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인데요.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재판부가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세 단계에 맞추어서 해당 내용을 충실하게 재판장에게 전달해야겠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3단계 판단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판단자인 법관에게 제시하는 역할이 바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우리 주위에는 각종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수백 수천 가지의 법률을 확인할 수 있고 유사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해당 내용을 적용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정보도 넘쳐납니다. 변호사 초창기에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조금만 노력하면 수없이 많은 법률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굳이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일본 드라마 리갈하이에 나오는 코미카도 선생처럼 증거를 위조하고 증인을 협박해서라도 100% 승소 판결을 받아주는 변호사라면 그래도 존재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에도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단순한 등기 업무도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절차적인 면에서 번거롭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처럼 재판 절차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민사 소송적인 측면만으로 비싼 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변호사 경험이 점차 쌓여가면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변호사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듯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해당 내용을 증명할 증거의 방향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각종 법률의 내용을 최대한 빠짐없이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사실관계에 이러한 법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변호사에게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부분적인 법률 정보를 얻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러한 법률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몸에 아픈 증상과 각종 약에 들어있는 성분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알아보더라도 전문가인 의사의 종합적인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약을 복용하면 몸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판결이 내려지는 종합적인 판단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이 자의적으로 몇몇 법률 정보만 취득한 뒤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셨죠?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변호사가 판결 3단계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임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 영상이 여러분이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